과학이라는 게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그냥 관찰하고 기록하면 다일까요? 오늘은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 그러니까 현대 과학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 걸 그린 철학자 칼 햄펠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 어떤 아이디어가 과학적이다라고 불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냥 주변 세상을 열심히 보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 결정적인 한 방이 더 필요한 걸까요? 20세기 초반만 해도요, 많은 사람들이 논리 실증주의라는 걸 믿었어요.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과학은 그냥 백지 상태에서 세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본 거죠. 데이터를 벽돌처럼 차곡차곡 쌓다 보면 이론이 된다,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런데 햄펠이 나타나서 아니 그거 아니야 라고 한 겁니다. 오른쪽을 보세요. 과학은 관찰이 아니라 우리의 똑똑한 추측, 즉 가설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 출발선 자체가 아예 다른 거죠. 아니 근데 시작점이 뭐 그리 중요하냐고요? 그냥 보는 거에서 추측하는 걸로 바뀐 게 뭐 대수냐 싶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제 과학이라는 게임의 규칙을 통째로 바꿔놓습니다. 어떻게 그런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햄펠이 자기 철학에 붙인 이름이 바로 논리 경험주의예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논리랑 경험 둘 다 중요하게 생각한 건 맞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뭐냐? 기존의 실증주의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의 관찰로 시작하는 걸 거부했다는 거예요. 과학의 진짜 출발점은 데이터가 아니라 인간의 상상력과 번뜩이는 아이디어, 즉 가설이라는 거죠. 정말 멋지지 않나요? 좋아요. 그럼 가설에서 시작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냥 막연히 추측만 하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햄펠은 아주 체계적인 방법을 제시하는데 이걸 가설 연역 방법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그 단계를 따라가 보시죠. 자, 햄펠이 정리한 방법은 딱 4단계예요. 첫 번째, 일단 창의적인 추측, 즉 가설을 세웁니다. 예를 들어, 이 철사에 무게를 달면 길이가 변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시작이에요. 두 번째, 그럼 그 가설이 맞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해보는 겁니다. 무거운 추를 달면 철사가 분명히 늘어날 거야. 이게 바로 검증 가능한 함의를 도출하는 거죠. 세 번째, 이제 진짜로 해보는 거예요. 실험을 통해 확인하는 거죠. 추를 달아보고 자로 재보는 겁니다. 마지막 4번째, 실험 결과를 보고 처음 내 생각에 맞았는지 평가하는 겁니다. 오, 진짜 늘어났네. 내 가설이 맞았어. 혹은 어라? 아니네. 이렇게요. 이 4단계가 계속 순환하면서 과학에 발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요. 내가 세운 가설이 처음부터 정답이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우리가 시험에 볼 수 있느냐? 바로 이 검증 가능성이 핵심입니다. 자, 이런 문장은 어떨까요? 물체 사이를 끌어당기는 힘은 마치 사랑처럼 자연스러운 성향이다. 와, 뭔가 되게 심오하고 그럴듯하게 들리죠? 하지만 햄펠이 보기엔 이건 과학의 영역에 발도 못 들여놓는 주장이에요. 왜냐하면 치명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문제가 뭐냐면요. 바로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랑 같은 성향을 도대체 무슨 수로 측정하고 실험하겠어요? 이렇게 경험적으로 확인할 길이 없는 주장은 햄펠의 말에 따르면 경험적 의미가 없는 거예요. 즉, 좋은 과학적 가설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검증 가능한 가설이 수많은 테스트를 통과해서 드디어 법칙의 지위를 얻었다고 칩시다. 그럼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세상을 설명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햄펠은 이 설명이라는 것도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명확한 설계도가 있어야 한다고 봤어요. 그 설계도가 바로 연역 법칙적 모델, 줄여서 DN 모델입니다. 다른 말로는 포괄 법칙 모델이라고도 해요. 어떤 현상을 더 큰 법칙으로 덮어서 포괄해서 설명한다는 뜻이에요. 이름은 좀 어려워 보이죠? 근데 사실은 아주 간단한 과학적 설명 레시피 같은 겁니다. 이 레시피 한번 보실래요? 재료가 딱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재료는 법칙, L이에요. 고도가 높아지면 기압이 낮아진다 같은 모두가 인정하는 보편적인 규칙이죠. 두 번째 재료는 조건, C, 즉 우리가 지금 산에 올라왔다 같은 구체적인 사실입니다. 이 두 재료를 섞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압계 수치가 낮아졌다는 설명 2가 논리적으로 그냥 따라 나오는 거예요. 이 3가지가 딱 맞아 떨어질 때 우리는 과학적으로 설명됐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 구조가 과거를 설명하는 데만 쓰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기압계가 낮아졌지를 설명하는 이 구조를 그대로 미래로 돌리면 산에 올라가면 기압계가 낮아질 거야 라는 예측이 되거든요. 설명과 예측이 사실상 동전의 양면인 셈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세상 모든 일이 이렇게 100% 확실하게 맞아떨어지진 않잖아요. 햄펠도 그걸 아주 잘 알았죠. 과학이 언제나 절대적인 법칙만 다루는 건 아니니까요. 때로는 아마 그럴 것이다 라는 확률로 이야기해야 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햄펠은 확률적 설명이라는 개념도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이건 어떤 결과가 100% 보장되지는 않지만 아주 높은 확률로 일어날 때 쓰는 설명 방식이에요. 이런 일이 거의 항상 일어나더라 하는 귀납적 논리에 기대는 거죠. 예를 들어 양자역학의 세계나 우리 인간 사회를 다루는 사회과학 같은 분야에서는 이게 필수적이에요. DN 모델처럼 딱 떨어지는 맛은 없지만 이건 역시 아주 중요한 과학적 설명의 한 형태라고 햄펠은 인정한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조각들을 전부 다 맞춰서 햄펠이 그린 현대과학의 큰 그림을 한번 완성해보죠.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옛날 방식은 아주 단순했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을 관찰해서 바로 경험 법칙을 만들어내는 뭐랄까 아주 직선적인 길이었죠. 하지만 햄펠이 그린 그림은 시작점부터 다릅니다. 훨씬 더 깊은 곳,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출발해요. 중력이나 원자처럼 말이죠. 직접 볼 수는 없지만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분명 이런 게 있을 거야 라고 가정하는 이론적 실체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아이디어에서부터 아주 대담하고 창의적인 가설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 가설은 이제 현실 세계로 나와서 아주 혹독한 검증의 시험대에 오릅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시험을 통과하고 살아남아야만 비로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경험적 법칙이 되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햄펠이 완성한 과학의 전체 지도예요. 정리해볼까요? 1단계, 눈에 보이지 않는 이론적 실체를 가정하고 2단계, 그걸 바탕으로 대담한 가설을 세웁니다. 3단계, 그 가설이 맞는지 실험으로 검증하고요. 마지막 4단계, 검증을 통과하면 이걸 경험적 법칙으로 일반화해서 더 큰 이론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이처럼 추상적인 아이디어의 세계와 구체적인 현실 세계를 끊임없이 오가는 이 역동적인 과정이야말로 햄펠이 우리에게 남겨준 가장 큰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정말 완벽한 설계도 같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햄펠의 이 모델은 물리학이나 화학 같은 자연과학에서는 정말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과학의 눈이 우리 인간, 그리고 우리가 만든 복잡한 사회를 향할 때도 과연 이 설계도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